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금요일은 주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북녘의 하루를 통해 시청하셨던 이번 한 주 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죠? 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에서는 전 단위에서 후방사업이라는 걸 벌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근로자들이 맡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문화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네, 종업원들에 대한 부식물 공급, 연료 공급, 안전장비 공급도 포함되고요. 합숙과 식당, 이발소, 목욕탕 등 편의시설 관리, 사가소 유치원 관리 등도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개천시와 황해북도 농약 공장에서는 이 후방 사업을 어떻게 벌이고 있을까요? 각지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후방 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천시에서는 시 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풀온천이 풍부한 곳들에 축사들을 지어놓고 염소 기르기를 잘해서 많은 젖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과 양호, 과수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잘하는 한편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서 시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후방 토대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과 양호, 과수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했는데 운을 내고 있습니다. 닭 배설물을 처리해서 돼지와 오리, 물고기 사료로 이용하니 많은 알곡 사료를 전략하고 있습니다. 돼지 배설물을 비롯한 집짐승들이 배설물을 가수밭에 고름으로 이용하는데 지력이 높아져서 과일도 아주 잘 됩니다. 사업소에서는 굳이 않은 면적의 건설한 축사들과 가수밭에서 많은 고기와 알, 과일들을 생산해서 종업원들이 후방생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농촌격립위원회 농약공장에서는 부지조략형, 노력조략형 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고기와 물고기, 버섯을 생산해서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공장도 그렇고 여기 양어장도 그렇고 3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쓸 수 없다고 하던 완전한 늪지대였습니다. 그런 걸 일꾼들이 앞장서서 순수 자체 힘으로 300평짜리 멋 5개와 정원장을 건설했습니다. 양호를 해본 경험자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걸 오직 자체 힘으로 거의라도 건설하고 그다음 양호 마리수가 느는 데 맞게 개조해서 물운도를 포장하고 보만리 평양시 삼천군 양호장 미공장이라는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해마다 미기를 20톤 정도 생산하는데 철갑상어도 1년 반 사이에 1000여 마리 들었습니다. 용종 양호장에 가서 전문기술 경험도 다 배우고 국가망을 통해서 새로운 양호기술도 다 터득했습니다. 이젠 정자 확보와 알기를 비롯해서 모든 지적인 문제를 자체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수십 마리의 돼지 정자를 확보하고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집짐승 기르기 방법을 받아들여 고기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의 모든 생산 현장은 다 중요하지만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는 지금까지 북의 경제를 이끌어온 기둥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하니까요. 천리마 시대 자력갱생의 신화가 창조되고 또
또 자체 기술과 원료로 주체철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온갖 새로운 혁신 기술이 탄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철소이니까요. 그래서인지 북의 방송이나 기사를 보다 보면요. 황철의 노동계급, 성강의 노동계급, 그렇게 제철소의 이름이 곧 하나의 정신 또는 상징처럼 이야기되곤 합니다. 황철, 성강 이런 게 다 제철소 이름인 거죠? 그렇죠. 황철 그러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말하고요. 성강 그러면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말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이렇게 네 가지를 북에서 소위 말하는 4대 철강소라고 하죠. 네, 4대 철강소. 네. 오늘은 그중에서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북에서 휴전 이틀 뒤 김일성 주석이 황철 노동자를 찾아서 본때를 보여줘라 이렇게 주문했다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자력갱생의 역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철의 붉은 샘물은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나의 아버지는 황철의 이중영웅 제관공 원도중이다. 이것은 해방 전 소련 노동으로 철의 노예살이를 강요당했던 아버지가 복받은 생을 두고 늘 잊지 못하던 이야기이다. 잿더미로 변한 당시의 황해제철소를 두고 미제는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도 세우지 못한다고 짓거려댔다. 위리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2일 만에 황철을 찾으시었다.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하자고 마음먹은 사람 앞에선 난관도 가로막지 못했다. 황철의 붉은 쇠물의 역사는 조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기적 창조의 역사이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끓는 쇳물을 보면 혁명도 건설도 다 내다보이고 기운이 솟는다고 하시면서 황철을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워 주시었다. 최악의 시련 속에서 최상의 기적을 떨치는 힘은 자기 힘을 믿고 개척하는 길이었다. 황철의 본때는 주체철 생산의 승리의 환희를 불러왔다. 주체의 붉은 쇳물은 당과 수령에 대한 노동계급의 배곡 같은 충성과 일편단심의 결정체이다. 조선의 붉은 쇳물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끓는다. 우리의 힘과 기술, 원료로 비약하고 영원한 승리의 지름길을 열어놓은 황철의 본때는 철의 도시를 들끓인다. 억척의 신념을 지닌 전세대 영웅들이 쏟아내던 조선의 붉은 쇳물은 이 땅에 활화산처럼 타번지며 흐르고 있다.
다음은 유치원 어린이의 무용 공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깜찍한 몸짓 기대해 주세요.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녘의 하루에서 그간 육아원, 애육원, 유치원, 또 옥류아동병원이나 새쌍둥이 정책 등 아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타가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타가소는 유치원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그렇죠. 2살 반부터 4살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돌봐주는 곳인데요. 좀 특수하게도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이제 젖먹이 반, 그리고 18개월 미만의 젖대기 반도 있긴 하지요. 근데 주로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겼다가 저녁 때 이제 찾아오는 것이 기본 방식인데 네.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맡기고 데려오는 그런 반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들의 야근이나 장기 출장 이런 거에 다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늦은 엄마들을 위해서 늦게 퇴근하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 남는 아이 한 명까지 돌봐주는 시스템도 잘 발달돼 있다 합니다. 그러면 정말 워킹맘들이 걱정이 없겠네요. 일하는 여성들이 편하게 아이를 맡기려면 직장 근처 혹은 집 근처에 타가소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설립되어 있나요? 예, 그 직장마다 그러니까 기업소마다 또 협동농장마다 공장마다도 잘 되어 있고요. 또 거주지 근처에 이 지역에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거주지 근처에 있는 타가소에 맡길 거냐, 아니면 공장 타가소에 맡길 거냐는 그 부모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정숙 타가소의 모습을 함께 보고 타가소 정책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식들이 가장 귀엽고 건강하고 남달리 청명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우리 부모들 못지않게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김종숙 타가소. 우리가 소개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 김종숙 타가소 보육원 선생님들입니다.
일요일이 휴식을 보낸 다가소 꼬마들이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빠, 엄마 손목을 잡고 다가소 마당에 들어섭니다. 네, 처음에는 그저 일이 바쁘니까 주타가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가 그저 정돈도 되고 동무 생각할 줄도 알고 이빨도 얼마나 꺽꺽 닦는지 부모들보다 더 낫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앞으로 이런 상태로 쭉 나가면 뭐 학교 가서도 군대 가서도 당당히 첫 자리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타가서가 제일 저탁입니다. 제가. 우리 그 손녀는 좀 이렇게 얌전하게 지나 이제 타가서 다닌 다음부터는 활발하고 아이들과 휩쓸리면서 잘 놀고 우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아이 잘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가서가 정말 좋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같이 집에서 뭐 그밖에 모르던 아이가 뭐 무용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야 이거 김종수 다가서가 얼마나 훌륭한 다가서나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제 꼬마들은 아빠, 엄마 품을 떠나 여기 다가서에서 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약속하며 꼬마들의 한 주일이 흐릅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47년 9월 2일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먼저 우리 다가서에 나오시오. 우리 어린이들은 조국의 법이며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결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타가서에서 선진적인 보육교양 방법으로 교육하면 가정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튼튼하게 키울 수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습성도 배워줄 수 있다고 결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타가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지능놀이와 음악놀이, 운동놀이를 비롯해서 어린이들이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어린이들이 재능을 꽃피워주게 위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능놀이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 봅시다. 세 살, 4살 시기는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다가서 시기가 어린이 지능 발전이 첫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서에서는 놀이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놀이식 교육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총음과 영상화를 배합한 주산놀이, 바둑놀이와 종이접기놀이는 다가서 시기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보육원들은 말합니다. 이 놀잇감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종이접기 놀이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사물현상에 대한 정확한 표상과 또 손운동이 정확한 이거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드는 과정에 기억력과 상상력이 더 높아지게 되고 또 자기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인 것으로 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말을 재미나고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놀이 방법도 언어적 감수성이 매우 빠른 3살, 4살 시기 어린이들의 뇌 발육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3살, 4살 어린이들이 보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무사놀이를 해보자 하고 시켜봤더니 어린이들이 저절로 선생님이 뭐 보라 소리 안 해도 재미나서 했습니다. 그런 거 보고 내가 이거 보니까 어린이들이 벌써 집중력이 생기고 또 기억하려고 하고 또 관찰도 해보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저거반 데서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가 됩니다.
여기 방실에서는 지금 꼬마들의 음악놀이가 한창입니다. 또랑또랑한 목청을 돋구며 제법 재치있게 총음과 시창 공부를 마친 어린이들의 모습이 참 귀엽고 대견합니다. 예, 이번에는 흥겨운 우리의 민족 장단에 맞추고 민족 춤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처음부터 장구를 미워주지 않고 처음에는 탁상 작업으로서 이렇게 무릎 상에서 처음에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막 재미나고 더 사기 나고 민족악기 자체가 우선 이게 경쾌하면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앉아도 그래서 동차차차 아이들이 가고 우선 장구를 치려면 이 조선 무용이 이거 민족악기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율동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율동이 들어가려면 다 이 어깨풀이와 이 다 손풀이가 점점을 많이 찾아보고, 우리 어려서부터 민족 음악을 사랑하고 자기 꽃을 또 사랑하고 자기 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이런 데서 아주 좋다고 보면서 그래서 여기 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들은 모란봉에 들러리를 나간다고 합니다. 비록 서툴긴 해도 제 손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3살부터 4살 시기에 벌써 사람의 성격과 품성이 갖추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은 어린이들의 자립성을 키워주는 데서 큰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다가서 시기 어린이들은 사물 현상을 파고드는 심리, 사물 현상의 까닭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문이 막힐 때가 있을 정도로 이 시기 어린이들이 엉뚱한 시기입니다. 이런 것만큼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어린이들한테 한 가지라도 더 배워주기 위해서 방실에서 직감을 가지고 또 텔레비를 통해서도 교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모란봉에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모란봉에 올라와서 어린이들에게 이 색에 대한 표상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모란봉이 지금 여기 소나무랑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수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고, 물어도 보고 선생님이 대주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사물 현상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나무를 사랑할 줄 알고 우리나라의 풀 한 포기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착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고운 꿈 꾸며 단잠에 든 이 밤에도 보육원들의 밤은 지샐 줄 모릅니다.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을 위한 방법 하나하나에는 이곳 보육원 선생님들의 남모르는 사색과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 못하는 어린이가 더 많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아직 말 발달이 안 되다 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어린이들을 돌보기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선생님들을 믿고 맡기고서 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선생님으로가 아니라 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믿고 따르게 하자니까 정말 옳지 않습니다. 정말 3살, 4살 어린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 곁을 떠난 어린이들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말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결코 호란 일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진짜 어린이들이 달려나와서 엄마 하고 부를 때면 막 뭐라 할까 엄마 댕고 궁지라고 할까 정말 막 아이들에게 더 사랑을 주고 싶고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가슴. 저는 그저 우리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우리말과 생세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어린이로 자라나서 선생님에게 찾아올 때 그 기쁨이라는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육원들을 어린이들이 기억할 줄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편지를 보내오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 편지가 있는데. 김정숙, 타가서, 최영씨, 문용순, 나은경 선생님들, 어머니 나를 축하합니다. 가정이 끝으로 부디 건강하십시오. 누구라 없이 태어나 처음으로 배우고 입에 올린 말은 엄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머니의 품과 아버지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 타가소의 보육원들은 귀여운 꼬마들의 아빠, 엄마였습니다. 엄마처럼 포근한 품, 따뜻한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미래를 꽃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서커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우린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북의 타가소 정책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이 타가소에는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의 어머니인 그 김정숙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어머니 또는 김일성 주석의 부인이라기보다는 함께 항일운동을 해왔던 항일운동 혁명가로 또 여성 정치인으로 이렇게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일성 주석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에 동참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보천보 전투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제 김일성 사령관과 함께 부대를 지휘하고 또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거든요. 네. 1949년도에 그 30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장군으로 추증되어서 지금 백두 여장군으로 불립니다. 아, 그러면 그 백두 여장군이 타가소에 이름이 붙게 된 거는 뭐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그 북에서 처음 타가소를 만들 때 김정숙 여사가 이제 이를 발기하고 만든 북의 최초의 타가소거든요. 아, 최초의 타가소네요. 예. 해방 직후 북은 이제 타가소 유치원을 많이 만들 것을 이제 결정을 짓는데요.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적극적으로 타가소 건립에 나서게 되거든요. 네. 근데 처음 세워졌을 때는 국제 여성의 날, 그러니까 3월 8일이잖아요. 네. 그걸 따서 38 타가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 김정숙 여사를 기리면서 이름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해방 직후면 40년대 중반 말 그쯤이잖아요. 그때부터 타가소가 있었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예, 1946년도에 이미 타가소 만들 것을 결정했고 그래서 이제 건립운동에 들어가서 48년도 2월 달에 타가소가 완공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평양시에 있는 출장이 잦은 근로 여성들, 그러니까 여기자라든지 또는 교원, 의사,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이제 월요일 날 맡겼다가 토요일 날 되찾아오고 하는 걸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부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역사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아까 타가소에 맡긴 아이들 엄마, 할머니들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그 타가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너무 아끼는 모습이 다 전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타가소 선생님들은 우리로 치면 아동교육학과 이런 걸 전공한 선생님들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간 3개월, 야간 6개월로 운영되는 교육원 양성소를 거치면 되거든요. 타가소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인 만큼 그 교육 방법, 내용, 시설 이런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 사회적 신뢰도가 무척 높다고 합니다. 아까 김정숙 타가소에서도 뭐 지능 개발, 예술 교육, 현장 체험 이런 걸 굉장히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꽤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김정숙 타가소는 어린이 관리 책임제가 있어서 아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반을 편성하고 그에 맞게 영양 공급, 운동과 놀이, 공기욕과 일광욕 시간 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숙 타가소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동물들의 다양한 눈에 대한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은 눈이 앞에 달려 있고 어떤 동물은 옆에 달려 있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드넓은 초원과 수림, 바다와 강 등 자연 속에 펼쳐진 동물의 세계. 그 세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느라면 여러 가지 매우 흥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봄이나 사자, 승냥이와 같이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들을 보면 날카로운 오목형의 눈이 모두 대가리 앞에 있습니다. 반면에 소나 말, 양, 코끼리와 같이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은 눈이 대가리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식 동물들과 초식 동물들의 눈의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의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른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정면에 있어야 모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잡을 수 있습니다. 육식 동물과는 달리 초식 동물은 성질이 비교적 온순할 뿐 아니라 자연계에서 늘 육식 동물의 전보기감으로 됩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맹수를 인차 발견하고 달아나자면 보는 보미가 넓어야 합니다. 이런 데로부터 초식 동물의 눈은 양쪽에 길게 나 있습니다. 동물들의 생활 방식과 눈의 위치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넣고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사는 원숭이들입니다. 원숭이는 남새와 과일 등을 먹고 살지만 어떤 때에는 우연히 맞다든 고기부치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눈은 육식 동물의 눈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은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데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원숭이는 나무가지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판단하고 자유롭게 오간답니다. 동물의 세계는 이렇게 동물들에 대한 상식을 넓혀줄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어떤 흥미있는 문제가 제시될까요?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북에서 방영된 미니 드라마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라는 제목을 보니까 캠페인적 요소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최근 북인민들의 생활상, 공장의 모습 두루두루 접해볼 수 있으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동지, 조정만에 어동자 갑니다. 뭘? 이야, 펄쩍 나는데요? 낡았어. 아직 쌩쌩한데? 생산지표가 올라서면 설비 능력도 따라서야지. 이 저정반도 이젠 수명이 다 됐어. 교육 형태 야간. 아쉽다.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빨리 가보라. 응? 저 야간 졸업증 옆에 원격 졸업증 하나 더 걸어놔야 나하고 비슷해지잖아. 미안해 속하니. 미안. 야, 우리 바보만 했다. 그럼 난 먼저 준비할래요. 빨리 가라. 나가요. 한술 좀 먹으라. 응? 야, 바쁜데. 술 먹고 가라. 그 졸업 논문 어떻게 돼서? 야, 당신네 공장에서 현장 도입 좀 하게 좀 도와달라요. 프로그램이면 그 처음 다닌데.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거지 뭐. 하긴 뭐 조그만 음료 공장 현장 기사가 원격대 기간에 프로그램 개발하겠다고 생각한 것만도 영티 뭐이. 가봐서 갈래요? 자 빨리 가라. 여기라 아버지하고 맛있게 먹으라. 엄마 가. 엄마 안녕. 직장상 동지, 기술학습제 강의입니다. 이건 왜? 오늘이 과학기술복업시 운영 날이 아닙니까? 오늘 강사는 직장상 동지라고 알려주랍니다. 불교대? 예. 이야, 나도 이거 보급실에 푹 파묻혀보고 싶다야. 밀린 기술학습도 다 봉창하고. 요 반장. 예. 저거 누구 거가? 예? 이게 누구 책이야? 채권서라는 거 보면이 한심하구만. 호대일 씨? 왜? 이거. 호대. 야, 근데 저 교육이 있니? 응? 이 보업실은 영원히 일반장 보고 먼저 시작하래라. 예. 오늘도 또? 예, 기사장 동지. 예, 알았습니다. 예. 기사장 동지. 그 보급실 운영일지를 보니까 덕문의 직장이 왜 제일 한심해요? 예, 그 분기 생산이 좀 급하다 보니. 직장장 덕무, 생산 장송의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예, 그 과학기술. 이건 일꾼들의 간접 문제입니다. 예? 오늘 연합적인 경원 교환이 있어서 기술 일꾼들이 다 거기 가는데 갔다 와서 좀 보자요. 여보세요. 뭐? 조종반이? 이게. 오늘같이 기술 일꾼들이 한 명도 없는 날에 딱. 기술 일꾼들은 왜? 조종실 프로그램까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프로그램? 예. 내가 있잖아. 예? 직장인 동지가 대학 최하동 졸업생이지. 방식이 완전히 새롭다. 예? 아니, 안 되겠습니까? 그 뭐 안 되기야 뭐. 그 별거 아니구만. 나 좀 잠깐이. 네, 알았습니다. 보급실에 가면? 변호동으로구만. 야,
이거 프로그램을 갱신한 다음부터 조정반이 자꾸 도착한단 말입니다.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 지금 강의가 있단 말이오. 강의요? 가만. 대신 유능한 사람을 보내줄까? 야,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별 선생님이 직접 오신단 말이지? 응? 선생님은 강의가 있답니다. 강의? 예. 그런 걸 난 또 괜히 좋아했구만 뭐. 그 대신에 유능한 선생님을 보내주겠답니다. 뭐? 예, 제가 말입니까? 동무 현장 도입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습니까? 야, 정말 고맙습니다. 잘 도와줘. 예, 인차 떠나겠습니다. 동무도 빨리 현호동네 공장에 가보. 예. 그저 뭐니 해도 현실에서 배우는 게 제일 빠르더만. 알았습니다. 저 선생님을 대신해서 온다니까 차를 모셔 와야지. 11시면 도착한다 그랬습니다. 11시? 예. 야, 이거 다 됐구나. 어? 그러니까 그 자기 사업용 차로? 그럴 수 있습니다. 야, 크구나. 아, 동무중앙소에 가서 식사 준비 시키라. 식사 준비요? 최고로. 이게 다 과학기술을 대하는 관점 문제야. 아, 알았습니다. 자, 빨리. 예. 11시면 도착한다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 여기 포장 직장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야, 젊었구만. 좋은데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야, 근데 그 공장의 냄새가 좋다. 냄새요? 예. 그 아무래도 이거 먹는 걸 달아내다 보니. 먹는다는 거?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예, 여기가 동식료가 맞습니다. 식료요? 예. 첨물 공장이 아니고요? 예. 첨물이요? 예. 절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요? 오라는 딸 대신 외는 통 싸이라더니. 뭐라는지요? 예, 가보십시오. 예. 이거 어쩐지 냄새가 좀 이상하다 했구만. 야, 운전수 동무, 좀 더 가게요. 이 공장에서 일 보십니까? 예. 그 박현호라고 작업 반장을 한 사람을 모르시는지? 예,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헌데 무슨 일로? 예, 그 직장에서 그 오늘 기술 갱신을 한다게 이렇게. 그 대신에 유능한 선생님을 보내주겠답니다. 그럼 그 혹시 교수 선생이 보낸다던?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이야,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제 현호 동문의 직장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야, 이거 수고 많습니다. 예. 야, 그런 걸 안 또 괜히 차만 보다나니 이렇게. 차요? 야, 아닙니다. 자, 들어갑시다. 놔두십시오. 제가 겁니다. 둬두십시오. 공장 정문 앞에 가면 우리 원격생이 기다리고 있을게. 아, 영일이 아버지. 응? 나 좀. 운영동무. 예. 내 번호 좀 안내라. 응? 알았습니다. 렌트 따라갑니다. 예. 전화는 왜 안 받아요? 전화? 근데 어떻게 와서? 프로그램 때문에 왔지 어머. 프로그램? 우리 선생님이 현장 도입 좀 하게 좀 도와달라요. 아니 뭘 생각해요? 요거 딱 바쁜 때. 예? 내 지금 당신하고 찍어 가볼 수 없단 말이야. 응? 후회보자 후회. 응? 아니, 자, 그렇게 하자. 영일이 아버지 내 말 좀 듣고 가라요. 아차. 당신 마침 와서 당신 가서 시원한 거 좀 사오라. 시원한? 좀 찬 걸로. 나는 언제 그럴 수 없어요. 나 갔다 오자 빨리. 자. 예? 선생님이 오셨다고요? 벌써 오셨지. 그럼 빨리 오라. 자, 들어오십시오. 예. 자, 여기 나와 앉으십시오. 여기서 좋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와 앉으십시오. 예. 자, 오세요. 앉으십시오. 예. 야, 그 땀. 예? 앉으십시오. 예. 이러지 마십시오. 예? 앉으십시오. 하고 직장장이 별로 국성인데.
요 현우동무. 아니 비누공사 설비본 동지가 여기로 어떻게 왔습니까? 같은 원격생끼리 자주 다니면 좋지 뭘. 야 갑자기 기분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 자, 여기 좀 앉읍시다. 그 사실은 말이야. 예. 이거 비누 생긴 꼴 좀 보라. 그 원인이 뭔지 이거 자꾸 오작품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이 공장을 가보라잖아. 여기로 오늘 전문가가 온대. 아직 강의가 안 끝났구나. 여보. 수고해서. 야, 이 땀 좀 보라 이거. 야, 그건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좀 갔다 오자. 딱 한 번만은. 또요? 내 과일 놓쳤단 말이야. 영희 아버지 나 정말 바빠서 그래요. 야, 좀 갔다 오자. 이제 또 언제 갔다 온다는 거가? 여보시오. 직장에 노지 선생님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디 있긴 내 방에 있지. 예, 알았습니다. 한 번만 더 갔다 오자. 야, 영희 아버지 나 정말 바빠서 그래요. 좋아. 그럼이 딱 하나만 더 달라. 니? 하나? 자. 자. 우리 현우 알지? 자, 웃어. 자, 빨리 자. 안타깝긴 한데 정말. 관계 부문 일꾼들의 담화가 너무 오래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현우동무. 아주머니가 어떻게 직장에 동이 사무실에. 중에서 가면서 현우동무한테 전해주라고 해서 왔어요. 야, 이거 오리가리를 아주머니가. 미안해. 예, 선생님. 야, 지금 곧 청문회에서 기다렸는데 아직 못 만났습니다. 네. 예, 박현우 동무를 만나랍니까? 예? 수고합니다. 우리 반장 동무 왔겠죠? 잘 좀 도와주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기다리던 선생님이 누군지 압니까? 야, 웃음이 나와? 예? 이 좋은 기회에 착실히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축전지까지. 거의 돼갑니다. 바쁘다더니. 아니, 이거야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죠. 이렇습니다. 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좀 두십시오. 야, 나야 뭘. 자, 오세요. 예. 자.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대접을 잘한다는 노릇이. 당신 바쁘다 진짜나? 빨리 가라. 아니, 어디 갑니까? 더 들어. 저 이제 다 됐으니까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니, 어딜 갑니까? 더 드십시오. 우리 집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꼭 그러답니다. 예? 여보, 인사하라. 대학 선생님이야. 아닙니다. 자, 웃어 빨리. 내가 선생님. 자, 웃어. 정말 아니요. 이 사람 아닙니다. 잘못되니 하나서. 영희 아버지. 직장장 동무. 예. 안녕하십니까. 기사장 동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프로그램이 파괴됐습니다. 프로그램? 예. 아니, 고야 덕무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방식이 좀 새롭다나니. 그래서 이렇게 대학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예. 선생님을? 우리 기사장 동지입니다. 예. 근데 아니, 여긴 비누공장 설비과장 동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그 부원을 비누 부원? 예,
제 공부를 게을리 하다나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따라서 자고 이렇게 배우러 다닙니다. 그런가? 야, 직장한 동지. 대학에서 보내준 선생님은 바로 아주머니란 말입니다. 뭐? 아니, 당신이? 그러니까 그 유능한 선생님이 바로 아주머니였구만요. 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지금껏 오전 날 학령에만 만져가요 학습을 게을리하다나니 이렇게 뒤떨어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결국 수명이 다 된 것은 설비가 아니라 제 머릿속의 지식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학습을 게을리하면 자기 자신의 태보는 물론 가구로 비아가는 어눌의 지대에 따라설 수 없다는 걸 언제나 명심합시다. 알았습니다. 북녘의 하루, 한 주간의 북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을지도 모를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 북녘 소식을 여러분께 꾸준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아이를 기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급한 대로 친정 업무가 소환되는데요. 친정 업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귀여운 손자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되면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기 마련이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친정 엄마 모습, 낯익은 장면이지요. 정부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 타가 문제 해결에 많은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니까요. 북에서도 타가소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나 조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도 한답니다. 전업주부가 북에도 존재하니까 가정에서 직접 기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영상에서 나오는 북의 타가소 실상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함께 일하는 경우 최소한 육아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타가소의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되어 이를 전 사회적으로 완비해왔다는 겁니다. 해방 직후부터 타가소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오늘날 북의 타가소는 전국 모든 행정동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마다 잘 갖춰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세밀함도 눈에 띄는군요.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 단위, 월 단위도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무 중 모유 수유 시간 보장, 이유식을 먹는 1년까지 오전, 오후 한 차례씩 타가소에 가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도록 배려하고요. 부모의 장기 출장이나 야근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군요. 아무튼 말이죠. 훌륭한 선생님과 좋은 시설을 갖춘 믿음직한 타가소는 남과 북, 우리 모든 아기 엄마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북의 타가제도, 육아정책은 분명히 선진적으로 잘 발전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